안녕하십니까.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는 전남 지식제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철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식재산에 대한 좀 이해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또 경영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이 어떤 영향들을 좀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서 기업 경영을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이 어떤 건지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한 지식재산이 사업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기업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에 관련된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또 어떤 사업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많이 알려져 있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식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덥죽이라는 레시피로 상품화가 진행됐던 식당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덥죽이라는 본인만의 레시피를 상품화해서, 특히 또 그 프로그램을 나와가지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은 그분은 그렇게 싹 밝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TV에 나와서까지 본인의 레시피로 만든 상품이, 음식이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마냥 즐겁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시는 것처럼 덥죽이라는 그 레시피에 브랜드가 입혀진 상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대표님은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본인의 레시피, 본인의 노하우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 사업을 시작한 것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이런 그 만족스럽지 못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도에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작가가 만든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라는 이 책의 줄거리는 러시아의 고위급 장교의 부인인 안나가 젊은 러시아 장교와 사랑에 빠져서 불륜의 그 끝이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그 슬픈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창업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창업의 안나 카레니나 법칙을, 기업 경영을 하는 기업 경영자 관점에서 경영의 안나 카레니나 법칙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있을 것이고, 거주해야 될 집이 있어야 되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직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가족 구성원들 간의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하나가 결합이 됐을 때 비로소 가족이라는 형체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그 세부 구성 요소들이 어떤 수준이냐, 다른 조건들은 다 좋은데 가족 누군가가 건강이 안 좋다, 또는 아무 문제 없지만 경제적으로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시겠죠. 가정생활이 좀 어떻습니까? 집은 좀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특별한 문제 없어요. 라고 답을 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다 좋은데 아이가 아파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데 마땅한 집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을 이루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통상적인 기준에서의 평균 이하가 되면 그 가정은 이렇게 결코 행복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관점에서 이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으로 접근을 해보면, 기업은
대표자가 자기의 노하우하고 경험만 가지고 창업을 시작을 하겠지만 기업은 그것만으로 경영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상품이 만들어지면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자금, 투자 자본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을 경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창업 아이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경영자, 직원, 자금, 고객, 생산 설비, 기타 등등의 요소들이 하나가 결합이 됐을 때 비로소 기업의 경영 틀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 질문을 받겠죠. 회사 경영하시기 어떻습니까? 기업 경영하시기 어떠세요? 뭐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회사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다 좋은데 제품 다 만들었는데 제품을 살 고객이 없어서 지금 어렵습니다. 기술 개발이 끝났는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이 힘듭니다. 생각만큼 경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종종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은 창업 아이템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 카레니나의 소설에 빗대어서 기술 창업자들은 좋은 창업 아이템 하나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업을 준비하는 요소, 기업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평균 이상의 조건들을 유지해야지만이 1년, 3년, 5년 계획한 대로, 계획 이상의 기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를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업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또 여러분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식재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재산이라는 기업 경영 요소 중에 하나인 이것이 평균 이하가 되면 다른 기업 경영 상황은 아무 문제 없지만, 지식재산이 평균 이하임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받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기업을 경영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지식재산이 여러분들 안정적인 기업 경영, 지속적인 기업 경영에 문제가 되지 않고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지식재산에 대한 공감을 하시고 또 경영을 하시는 그 과정을 둘러보셔가지고 이 지식재산으로 인한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살펴보시고 걱정이 되시거나 검토가 되신다 그러면은 한번 둘러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핸드폰, 토지, 건물,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소유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소유하고 싶다라는 그 가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재산이라고 사람들 간에는 부르기로 약속이 돼 있죠. 소유할 만한 가치 있는 그 재산에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 그러면 법적인 권리가 이제 부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권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자동차라든가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지만 그 가치가 있는 평가를 눈으로 보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가 있는 유형의 재산, 또 누군가의 소유가 되면 유형의 재산권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그 정보들은 형태는 없지만 앞서 보셨던 것만큼 또는 그 이상의 소유할 만한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 사람들 간에는 뭐라고 부르느냐? 지식재산, 지식재산권으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려운 단어들이 이 지식재산이라는 해석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 저나 지금 강의를 같이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 형체가 없는 그 생각이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각이면 지식재산이라는 것으로 재산으로서 가치를 인정해주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그 산업계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 재산으로서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뭐로? 산업재산권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붙여줘 가지고 재산으로서 인정해주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문화계, 음악, 예술, 영화, 체육, 기타 등등 문화계 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분야에 관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들을 들여다봤더니 재산으로서 소유할 만한 생각이 있더라. 그런 생각들은 어떻게? 저작권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붙여서 재산으로서 인정해주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들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특허청에서 그런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형체가 없는 재산으로서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식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재산은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이 대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워낙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은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 모든 생각들의 재산 가치를 대표하기에는 너무 이제 생각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산업계냐, 문화계냐 조금 더 분류해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리들로 이렇게 사람의 생각들을 더 세분화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미지는 자동차죠.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재산입니다. 이 차는 사람들 간에 또는 차를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얼마 정도 금액을 매겨놨겠죠.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인데 이 재산 가치는 얼마야? 5천만 원이야? 6천만 원이야? 가치가 매겨져 있고 그 가치를 부담을 하면 이 유형의 재산은 부담한 그 사람의 재산이 되는 거죠. 권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무형의 지식재산권은 이 유형의 지식재산권 안에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유형의 지식재산 안에 무형의 지식재산이 담겨있다. 어떤 무형의 지식재산이 담겨있느냐? 변속기에 대한 부분, ABS 브레이크 시스템, 연비를 높여주는 이런 기술, 백밀러가 자동으로 접혀진다거나 컵홀더가 자동으로 접혀진다거나 의자가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기술, 이 자동차의 모양, 의자의 모양, 앞에 램프의 모양, 형상, 그리고 이 차는 아마 제네시스인 것 같아요. 이 차의 브랜드, 제네시스라는 이름, 그리고 이 차를 만드는 회사의 이름,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유형의 재산권 안에 담겨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이라는 생각, 형상 모양이라는 생각, 이름 명칭이라는 생각들이 구분이 되겠죠. 이것을 산업재산권이라는 그 틀에서 보면, 산업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이라는 틀에서 보면 기술이라는 생각은 특허나 실용실현으로, 모양 형상이라는 생각은 디자인으로, 명칭 이름이라는 생각은 상표로 그 재산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가치 있는 생각을 다시 또 세분화해서 이름을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안에도 사람의 생각들이 기술이라는 생각, 모양에 대한 생각, 이름에 대한 생각들이 또 구분이 더 되기 때문에 그 더 구분된 생각들을 각각의 이름으로 특허, 디자인, 상표로 재산으로서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는 문화계 쪽에 관련되어 있는 저작권도 있습니다. 자동차 카탈로그, 사용 설명서, 광고 홍보 문구, 이런 것들은
저작권이라는 것으로 법적인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들이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으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유형의 재산권만큼 이 무형의 재산도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사례들, 또 산업 현장에서 이런 무형의 재산들을 법적 권리로 잘 활용한 사례라든가 그렇지 못한 사례들을 보게 되시면 아마 눈으로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유형의 재산권보다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의 가치가 훨씬 중요하고 크다. 그 부분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예를 좀 더 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몇 해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그 노래의 앨범 자켓입니다.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온라인 음원을 다운받는 곳에서는 뭐 1,000원, 500원 정도 되겠죠. 샵에 가면은 그 앨범을 뭐 10,000원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겠죠. 유형의 재산 가치가 그만큼 매겨졌다는 거죠. 내가 이 앨범을, 음악을 소유하고 싶으면 그만한 유형의 재산 가치를 내가 부담하면 내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큰 무형의 재산 가치가 이 앨범 안에 담겨 있다. 어떤 것들이냐? 가사를 만들고 멜로디를 입히고 많은 대중들이 들었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호감을 가질 만한 편곡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형의 재산 가치가 있는 지식 재산으로 법으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방에서 또는 샵에서 또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 노래를 구매하거나 부르게 됐을 때 내가 부담하는 그 비용의 일부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고 있는 이분들한테 저작권료로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건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재산은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들이 그 판단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X표가 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들은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코끼리가 그린 그림입니다. 코끼리가 그린 그림은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법으로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만들어낸.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코끼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찍은 사진은 사람이 찍었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나리자는 원작자가 그렸던 그 원본을 그 제자가 똑같이 그렸습니다.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 않느냐. 사람의 생각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했지만 그대로 복사만 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렸기 때문에 사람이 비록 했지만 가치는 없다. 아래에 있는 원숭이는 본인이 원숭이가 뭐 생각을 하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기 얼굴을 자기가 셀카 찍는 원숭이로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이제 원숭이인데요. 이 사진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법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죠. 사람이 아닌 원숭이가 찍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6줄의 동시를 지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저작권이든 산업재산권이든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들이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다 그러면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거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 판단할 것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왜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그것들에 재산으로서 가치를 부여해줘야 되느냐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정부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에서는 3가지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별입니다. 테두리 안에 있는 생각은 제 생각이고 테두리 밖에 있는 생각은 제 생각이 아닌
네 생각과 네 생각이 아닌 것을 일단 구별하겠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아닌 것을 구별하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건지 보실까요? 어제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서 뭐 이렇게 술자리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과음을 했다고 보면, 과음을 하면은 힘들겠죠. 다음날 아침에 숙취 때문에 힘들지만 아침에 뭐 특별하게 숙취가 없어서 개운하게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했다고 보면, 그날 또 그 다음날 이어서 저녁에 또 비슷한 약속이 있을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 먹었던 술을 또 찾게 되겠죠. 먹어서 그 다음날 큰 탈이 없었기 때문에 연이어서 만들어지는 약속에서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어제 먹었던 그 술을 찾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의 재산으로는 어제 먹었던 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제 어떤 술을 먹어서 아침에 숙취도 없이 개운하게 일어나서 일상을 했지, 이 병만 가지고서는 아무리 주당이라 하더라도 쉽게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가치로서 왜 중요한지가,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왜 구별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라벨을 보면, 라벨이 아니고 이런 브랜드를 보게 되면, 내가 어제 먹었던 술이 이거였구나, 어제 먹었던 것이 이거였구나, 당연히 그 다음날도 그 술을, 어제 먹었던 술을 찾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 눈으로 보고 가치가 판단이 되는 유형의 재산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람의 생각의 결과물인 이런 브랜드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름이었죠. 이름은 상표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소비자들은 내가 어제 먹었던, 어제 구매했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결과물과 내 생각의 결과물이 아닌 것들을 구별을 해줘야 시장 질서가 정리가 되고 사람의 생각에 대한 가치가 명확하게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구별하지 않으면 힘의 논리, 여러 가지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내가 이걸 이런 생각을 만든 당사자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여건이 되어 있지 않으면, 힘이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내 생각이 뺏겨지게 되겠죠.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첫 번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봐서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네 생각과 내 생각을 구별해야 된다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내 생각들 중에서 모두가 다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구별된 내 생각이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아닌 것을 구별했으면 이제 내 생각 안에서 법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구별된 내 생각들 중에서 법으로 보호받을 만한 것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새로운 차가 나오면 비슷한 광고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차를 우리는 신차로 출시를 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죠.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 공통적인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 이 차를 만드는데 이 기간 동안 이 비용을 들여서 누가 차를 만드는 사람들, 그에 종사하는 직원들, 관계자들이 다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기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들, 상당히 많은 결과들이 있겠죠. 그런 결과들을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이유가 반드시 있겠고요. 구별된 생각들 중에서 보호할 만한 것들은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기술이라는 생각은 특허, 모양이라는 생각은 디자인, 이름이라는 생각은 상표, 이러한 세부적인 이름들을 붙여서 재산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법으로 보호가 되면 기술이라는 생각은 이런 특허증, 이름이라는 생각은 상표증, 디자인이라는 생각은 디자인 등록증, 이런 것들로 문서적으로 재산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생각을. 저작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인정이 되느냐? 해외에서도 내가 내 생각을 법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럼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에 그런 제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계획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내 생각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스커버스커라는 남성들로 만들어진 가수 팀이 있습니다.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리더인 장범준이라는 이 가수가 되겠습니다. 이 가수가 왜 그 지식재산권과 특히 또 보호라는 두 번째 이유에 예시로 참여를 하게 되느냐, 몇 해 전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이라는 이 리더가 벚꽃엔딩이라는 저작권 수익만으로 강남에 건물을 샀다라는 얘기죠. 노래를 부르고 음반을 판매하고 쇼프로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가수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노래의 저작권료만으로도 강남에 건물을 살 정도의 사람의 생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이 버스커버스커가 발표한 부른 노래는 전부 리더인 장범준이라는 이 가수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편곡까지 이 가수는 자기의 생각을 노래로 만든 거죠. 노래로 만들어서 그냥 노래로 끝난 게 아니라 노래로 만들어진 이 생각의 결과물은 제 겁니다. 법으로 인정해 주세요. 저작권이라는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음반을 노래방 가서 다양한 환경에서 이 노래를 듣고 부르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형의 재산가치, 그 유형의 재산가치 안에 무형의 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저작권 수익이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자기의 생각을 법으로 보호받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엄청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건물을 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을 들여다봐서 재산으로서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질문에 답하는 세 번째 이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생각과 다른 생각을 구별할게. 구별한 네 생각 중에서 재산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생각만 따로 추려가지고 같이 있으면 법으로 인정해 줄게. 그 두 가지 답은 그 생각을 만들어낸 저에 대한 답변이 되겠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왜 굳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들여다봐서 법으로 보호해줘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산업발전입니다. 산업발전. 자동차 창문을 손잡이로 올리던 때가 있었죠. 버튼이 만들어졌고요. 버튼의 기능이 다양해졌고 심지어는 창문이 올라가다가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내려가는, 이게 뭐죠?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냥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뭔가 만들어낸 생각의 결과물들, 그 결과물들을 국가에서 법으로 지식재산이라는 법으로 보호를 해주니까 아무나 법으로 보호받는 그 생각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그 땅에 다른 제3자가 들어와서 건물을 짓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법으로 보호받게 되면,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으로 보호받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 생각을 누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같은 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으로 인정받은 그 생각을 바탕으로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또는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다 보면 경쟁사라든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이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지 않느냐 고민하고 또 투자하겠죠. 더 좋은 생각이 나오면 정부에 이 생각보다 이 생각이 더 좋은데 이 생각도 같이 있으면 법으로 인정해 주세요. 법으로 인정받으면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법으로 인정받은 그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의 생각이 재산으로서 인정받다 보니까 더 좋은 생각들이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산업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들여다봐서 재산으로서 가치 인정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산업 발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정부에 내 생각을 공개할 테니까 그 생각은 내 것인 나만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보호가 되면 그분은 그 생각을 독점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겠죠. 그러지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생각들이 오픈이 되고 그 생각을 들여다본 누군가가 그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들을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찾다 보면 또 좋은 생각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공개되면서 독점권이 행사가 되고, 그러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산업은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간에 약속된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서 그 생각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이 어떤 건지 더 많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식재산이 어떤 건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20억, 젓가락 하나 가지고 20억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영업을 잘해서 20억 매출을 올린 게 아니라 여기에는 여기가 접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생각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사고 싶다라는, 또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아주 기능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그 모양에 대한 부분들, 디자인이 되겠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생각은 특허, 모양이라는 생각은 디자인, 이런 것들로 법으로 보호받아 놓고서 시장에서 이 상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 당시 또 예전에 외국인들이 우리 한류 그 문화에 이제 막 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관심을 많이 보일 때 외국인들이 가장 못했던 게 젓가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젓가락질을,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젓가락질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게 이제 어린 친구들, 유치원 어린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상품인데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식 문화를 접근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 디자인이라는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이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있고요. 귤은 우리 한 박스에 3, 40개 이렇게 15,000원, 20,000원 하지만 두 개에 10,000원 정도 하는 귤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귤 모양이 하트 모양으로 수확이 돼서 여러 가지 이벤트에 활용이 되는 귤을 이 농장주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 하트가 만들어지는 귤의 틀,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특허라든가 디자인으로 법으로 보호받아 놓으니까 이벤트 때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물용으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보죠. 수박은 둥그렇지만 않습니다. 수박은 세울 수도 있겠죠. 일본에서는 이런 수박들이, 우리나라는 먹는 위주로 판매가 되지만 일본에서는 관상용으로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금액이 적지가 않죠. 굉장히 비싼 금액에 이런 관상용 수박이 판매가 되는 거죠. 왼쪽 위에 타이틀을 보시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는 강력한 무기, 어쨌든 경쟁을 하는 거죠. 독과점 형태로 나 혼자서만 내가 시장에서 100% 점유율을 차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시장 경쟁 속에서 어쨌든 내가 조금 더 살아남아야 되고 좀 더 앞서가기 위한 고민과 전략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지식재산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해서 고객을 만나야 되고 상품을 판매하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저는 무엇보다도 지식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대기업, 아이패드, 아이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보시는 것처럼 자기들이 만든 상품의 이름, 상품은 잘 만들죠. 상품의 이름도 만들었죠. 아이패드, 아이폰이라는 좋은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상표로서 브랜드를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 보호를 잘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만든 이름을 상표권으로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그 브랜드 이름의 상표권을 사왔다라는, 우리 중소기업들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은 엄두 자체가 안 나겠죠. 상품을 잘 만들어서 판매하는, 시장에서 인정받고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기본인 시대가 됐습니다. 상품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어떻게 마케팅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람의 생각을 경영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사하는 바가 애플의 브랜드 상표권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P3 플레이어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들었는데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초기 모델 치고는. 근데 오히려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3조 원의 로열티를 주고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이런 손해가 발생이 된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안에 담겨있는 기술이라는 생각, 특허로 보호받았는데 특허로 보호받은 그 기술이라는 생각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잘못 보호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 경쟁에서, 경쟁사와의 다툼 속에서 특허를 뺏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로열티를 주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지식재산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관리하는 것만큼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관리 소홀로 인한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식재산은 산업 현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또 문화 현장에서 음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하는 이런 관계된 분들만 해당되는 일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식재산은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활동하는 그 환경이 어디가 됐든 간에 생각의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생각의 결과물은 우선적으로는 법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공무원, 공직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뭐 지식재산을 꼭 알아야 되나? 라는 주제를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2005년도가 어느 때냐면은 한류 열풍이 한참일 때입니다. 한류 열풍이 어마어마한 열풍이 일어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경기지사께서 내외신 기자를 모아놓고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경기도를 한류 열풍의 메카로 키우겠다. 그래서 333 프로젝트 3년 동안 3조 원을 들여서 30만 평의 그 부지에 한류 그 열풍의 이제 메카로 키우겠다 해서 한류우드 프로젝트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한류우드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기자회견 이후에. 근데 그 담당한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있었겠죠. 그분이 이제 착공식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류우드 프로젝트가 이게 경기도에서 만든 이름이니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우리나라 특허청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한류우드 프로젝트라는 이름, 이것을 상표로서 보호해 주세요라고 특허청에 신청을 하는데 뜻밖의 편지가 옵니다. 경기도가 신청한 한류우드는 주인이 따로 있다. 그래서 경기도가 신청한 한류우드는 상표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등록해 줄 수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한류우드라는 이름의 상표권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들여다봤더니 경기도가 하려고 하는 연예업, 스포츠 문화활동업에 이 개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떡하니 등록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죠.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당시 경기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한 그 즈음에 아마 이분은 상표 출원을 한 것 같아요. 경기도가 이분을 만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제시하고 요청을 하지만 끝내 이분은 요 상표권을 경기도에 넘기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착공식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류우드라는 이름을 쓰면 이분한테서 상표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한류월드로 이름을 바꿉니다.
할리우드가 위에 있지만 이 할리우드는 35류 해가지고 보호받는 그 분류가 경기도가 보호받은 할리우드는 경기도가 하려고 했던 333 프로젝트하고 관계없는 쪽에 등록이 된 상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관련된 쪽으로 진행하려면 개인이 등록자로 되어 있는 이 할리우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할리월드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상표 출원을 하지만 이 할리월드는 상표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아예 가치가 없는 생각으로 특허청에서 의견을 줘서 결과적으로는 할리우드는 다른 사람, 개인이 상표권자가 되고 할리월드는 상표 보호 자체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 안타깝지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상표입니다. 그 당시에 등록됐던 상표가 지금은 소멸이 되죠. 소멸. 소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상표는 10년간 보호를 받으면 그 10년간 또 더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10년간 또 보호받을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10년씩 반영구적으로 권리가 연장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허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20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권리를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 권리 기간 동안만 내가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20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내 생각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상표는 10년간 반영구적으로 계속 권리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권리를 포기를 한 거죠. 안타깝죠. 이게 이분이 이런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경기도에 이제 이 상표권을 넘기는 것이 맞지 않았었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경기도는 이 할리우드라는 프로젝트를 정말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로 인한 영향들로 인해서 이후의 사업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족이나 주변의 이웃이나 둘러보셔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분들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혹시 당신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이런 그 지식재산에 관련된 그런 그 생각들이 있느냐, 결과물들이 있느냐 한번 둘러봐라. 이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생각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해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뭐 주변에 안내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경우만 있느냐?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경희 생활과학이라고 아시잖아요.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공무원 출신인 이 한경희 대표가 스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생활가전에 한 장을 만든 거죠. 한 사업 분야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짧은 시간 동안에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생활가전 시장에 들어가서 블루오션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약 300건 정도의 지식재산이 그 배경에 있다는 얘기죠. 이분은 본인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상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본인의 아이디어가 정리만 되면 이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전부 특허청에 문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으면 특허, 디자인, 상표 등등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제 다 보호를 받아놓은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사업 영역에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탄탄하게 쳤다는 겁니다. 이런 지식재산을 창업하기 전부터 창업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생산하고 창출하고 보호하고 활용했기 때문에 이분은 짧은 시간 동안에 코스닥 상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오가다라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20대 때 창업한 청년 창업가인데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대기업과의 상표 분쟁에서 이기고 뭐 그로 인해서 뭐 이제 프랜차이즈 백화점까지 해외도 진출하고 이렇게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배경 중에는 뭐가 있느냐? 본인의 사업의 어떤 그 레시피라든가 브랜드를 상표로서 잘 보호를 해놨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라는 울타리를 잘 쳐놨기 때문에 비록 청년 창업이고 소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러한 그 창업 아이템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이 지식재산으로 잘 보호가 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식재산 관리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브랜드가 상표로 보호받고 있으니까요. 말씀드리면 에프킬라라는 이 브랜드는 그 모기, 파리 이런 해충들을 살충하는 가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브랜드죠. 얘는 상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에프킬라라는 이 브랜드가 이 에프킬라라는 브랜드 상품을 생산하는 삼성제약이 IFCL의 회사가 M&A가 됩니다. 한국존슨이라는 기업의 회사가 M&A가 되는데 한국존슨은 삼성제약으로부터 얼마의 회사를 인수했느냐 밑에 보시면은 약 한 387억, 약 400억 정도 되는 이제 비용을 가지고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 종사하는 직원들, 건물, 생산 설비, 기타 등등 눈으로 보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90억 정도로 가치를 산정을 하고 상표로 보호받고 있는 글자, 네 글자인 에프킬라,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로 보호받고 있는 이 에프킬라 이 브랜드는 297억을 가치를 매겼다는 거죠. 눈으로 우리가 보고 가치가 매겨지는 유형의 재산보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 가치가 약 3배 정도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에프킬라가 그냥 만들어서 영업 잘해가지고 시장 점유율만 유지했다 그러면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었겠죠. 상표로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에 에프킬라라는 그 이름 네 글자를 상표로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과 같이 연계돼서 그만큼 시장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의 재산보다는 무형의 재산 가치가 3배 정도 크다. 왜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을 들여다봐서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제품은 사라져도 브랜드는 남는다는 것이죠. 그 브랜드는 뭐죠? 무형의 자산인 지식재산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들도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작은 기업으로 시작해서 때로는 사회적 기업으로 또 마을 기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중기업까지 성장한 기업들이 제법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예시로 드린 기업들은 소기업으로 소상공인 기업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다 보시면 본인들의 사업 아이템들을 지식재산에 관련된 것들로 잘 울타리를 쳐놨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판매 또 여러 가지 매출에 대한 부분 외에도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람의 생각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 기업들은 그만큼의 비중으로 갖고 있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전남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허청 통계를 보면 전남의 특허 출원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업 경영 관점에서 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는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즉 같이 참여하시는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도 내 노하우, 내 기술, 내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크로 창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이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 생각, 회사 관계자들의 생각들도 들여다보셔가지고 법으로 보호받을 만한 생각이 있느냐? 그럼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부분은 기업을 경영하는 관점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하나는 고객에게 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욕구를, 구매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자료들을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걸 잘못 쓰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송, 언론, 신문지상, 기타 등등의 내가 만든 상품, 내가 하는 사업을 고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다 그러면 링크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한다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목은 다른데 내 홈페이지라든가 내 블로그가 있으면 내 쇼핑몰이 있으면
고객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링크만 걸어가지고 클릭했을 때 그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괜찮지만 이렇게 아예 다른 사이트에 있는 것을 복사해 온다거나 여러 정보들을 하나에 짜집게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아주 좋은 의미에서 정보 전달 차원에서는 좋은 의미이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00% 저작권 침해가 발생이 됩니다. 반드시 첫 번째 홍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 우리 흔히 인터넷 보면은 무단, 전제, 복제 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홍보하시기 위해서 뭐 만드시나요? 홍보물 만드시잖아요. 온라인은 상세 페이지라든가 오프라인은 카탈로그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진 이미지, 특히나 사진 이미지들은 유료 데이터를 쓰시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카탈로그라든가 상세 페이지 같은 홍보물을 만드는 내가 의뢰를 주는 업체하고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계약서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지시한, 발주한 그 홍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에, 산업재산권에, 다시 말해서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은 발주자인 내 책임이 아니라 귀사의 책임이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홍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카탈로그, 상세 페이지 같은 홍보물도 되겠고요. 또 하나는 설비를 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설비를 놀리기 어려우니까 OEM 받아서 우리 생산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OEM 주문 생산할 경우에 주문자가 요구하는 그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 지식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다. 그러면 저도 나는 생산만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된다. 계약서에는 지식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두 가지를 저작권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업 경영하시면서 주의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 가치 있는 아이디어인 사람의 생각을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나만 쓸 거야, 독점을 허락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단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가치 있다 해가지고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무조건 보호받아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을 또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판단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안나 카리나의 법칙에 빠지지 않기 위한 요소로서 본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 있는 생각도 지식재산 관점에서는 살펴봐야 된다. 보호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그 다음 문제이고 첫 번째로는 반드시 법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할까요? 좀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특별하게 뭐 위치 한 번만. 앞서 말씀드렸던 지식재산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좋은 사례 또 그렇지 않은 사례 또 이렇게 주의해야 될 사례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다시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돌아와서 본다 그러면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우리 관점에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야가 다양하고 또 사업의 유형과 아이템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아우르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전남은 식품이 주 산업이다 보니까 식품 관련된 분야로 좀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이죠, 감. 감입니다, 감. 감 재배하는 것 가지고 감 산업으로 어떤 것들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감을 재배하는 기술이 있겠죠. 그렇게 재배된 감이 수확이 되면 수확된 감을 원물로 이용할 거냐, 원물 감을 가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감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감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으로서 이제 기여를 한다 그러면 그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요소들도 고민이 될 것입니다. 보시면 감을 생산하는 방법, 품종도 다양해지겠죠. 감을 신품종 감을 만드는 방법, 감을 숙성시키느냐, 감의 수확량을 결정짓는 가지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생산된 감을 원료로 해서 잼을 만들거나 식초를 만들거나 감 말랭이를 만들거나 꽃감을 만들거나 기타 등등의 가공 상품을 만드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귤도 하트 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 형태의 디자인, 그런 감을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 포장 디자인, 감을 특별히 이름 붙이지 않으면 감만 봐가지고서는 우리 기업이 만드는 감인지 또 다른 기업에서 만든 감인지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우리 기업이 만든 감에 브랜드,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를 놓고 그대로 대입을 해본다 그러면 감 생산 방법, 감나무 가지치기 도구, 감을 원료로 한 잼, 기타 등등의 가공식품 제조 방법, 레시피, 이런 것들은 기술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술이라는 생각은 뭘로? 특허라는 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생각인 것이죠. 감 형태 디자인, 감을 담는 포장 박스, 포장지, 포장재, 이런 디자인들, 라벨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감의 이름이 있겠죠. 감 가공한 감 제품 자체의 이름도 있을 것이고, 상주 곡감, 그 지역을 대표한 그 감 브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름이기 때문에 상표라는 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을 이용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감을 생산만 하느냐, 수확된 감을 가공까지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들여다볼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 이렇게 특허, 디자인, 상표 등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생각을 재산으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실. 매실은 매실 원물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매실 원물을 가공한다고 보면 의약품, 화장품, 사료, 음료, 주류 또는 전통식품, 장아찌, 제과 제빵, 수확장치 등등의 매실 사업 관련된 상당히 많은 사업군이 있습니다. 혹시 매실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우리 기업이 있으시면 어디에 해당이 되시겠죠? 매실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런 많은 사례들을 이후에 특허 상표 디자인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러면 특허입니다. 매실 발효액 제조 방법, 매실 농축액 제조 방법, 개선된 매실 절임 제조 방법, 매실 고당 장아찌 제조 방법, 매실 초콜릿의 조성물과 그 제조 방법. 매실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에서의 생산되는 사람의 생각들이 있구나. 매실을 가지고 된장을 만드는 제조 방법, 사람의 생각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등록이라는 것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겁니다. 매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재산으로 가치가 있으면 어떤 것으로 특허로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양부추 이렇게 해서 내 상품을 담는 패키지,
내 상품을 담는 패키지가 다른 상품 패키지하고 차별이 된다 그러면 내 상품으로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스형 라벨, 표딱지, 식품으로 전부 다 등록이 됐죠. 이런 등록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쓰게 되면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을 후발주자 기업들은 많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숟가락 하나 얹어서 유사한 브랜드, 유사한 디자인으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렇듯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면 그 유사한 후발주자라든가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고 그들이 내 사업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충분한 보호막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기 또한 법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생각이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도 다 보호받을 수 있겠죠.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담는 그 포장지도 그렇고 그렇게 포장된 상품을 시장에 내보내기 위해서 다른 상품과 내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이름, 상표로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발효식품을 한번 볼까요? 서리태를 이용한 천연 영양 된장, 전통적 풍미와 색깔을 지닌 콩알 메주를 이용한 된장, 곰치와 우렁이가 함유된 된장.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사람의 생각들이 결과물로서 상품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냥 상품만 판매를 했죠. 그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하는 상품에 담겨 있는 이러한 사람의 생각들, 레시피가 될 수도 있고 제조 과정에서 관계되어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라비와 발화현미를 함유한 된장, 황칠나무 발효물 이를 이용한 저염 된장. 내가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생각이다. 이거 내 생각이야.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고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어낸 내 생각이야. 법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그만이죠.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그걸 탓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빠지지 않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 상품에 관계되어 있는 내 생각의 가치가 있느냐를 들여다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좀 메모하셔서 제가 이따 안내해 드리겠지만 대한민국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 관련돼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들이 있냐, 어떤 생각들이 있지 찾아볼 수도 있고 저나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내 생각이 재산으로 가치가 있나 없나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렇게 저희들이 저희 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그 기업이 하시는 사업에 제가 같이 관여해가지고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제가 좀 찾아내고 이런 생각들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좀 제안도 드려서 법으로 보호도 받고 이건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개선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도 했던 그런 사업의 결과물들입니다. 이런 브랜드를 제가 이렇게 좀 개선해드렸고 브랜드가 없어요. 그냥 상품만 있는 것을 새싹싸움입니다. 브랜드가 없고 포장지도 없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브랜드도 만들어드리고 패키지까지 만들어드린 거고요. 이렇게 두부를 우리 그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에서 정말 좋은 상품이거든요. 두부 만들어서 판매하시는데 기왕이면은 상품성을 좀 높이고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다면 재산으로서 보호도 받자라고 해서 이런 브랜드도 제가 만들어드리고 이 패키지도 제가 개선을 해드린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센터에서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사회적 경제기업 우리 관계자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
기업 경영하시는데 지식재산만큼은 안나카리나 법칙에서 어려워하지 않도록 평균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은 올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사업인데요. 이게 거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내년이죠, 내년. 1월부터 또 공고가 나갑니다. 1월 달에 저희 센터 홈페이지, 저희 전남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 사회적 경제기업 만을 위한 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도 같이 지원이 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저희들이 공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전남도가 저희 특허청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도 아마 내년에는 별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관계기관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특허청과 전남도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 전남 지역에 사회적 경제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특허, 브랜드 상표, 디자인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전남도의 유일한 지식재산 전문 기관입니다. 전남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남도로부터 지식재산 업무 전담 기관으로 좀 지정이 돼서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테크노파크는 순천에가 본원이 있고요. 저희 사무실은 전남도청, 남학 전남도청 옆에 보면 중소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원 4층에 저희 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센터는 특허청 전라남도의 협력을 통해서 특히 지역의 기업 지원 기관,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 개인 발명가들을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저희 사업은 성장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업하는 또 창업 1년 미만 기업들, IP 디딤돌이라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IP 나래,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글로벌 IP 스타 기업, 수출하는 기업들까지를 대상으로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저희들이 그 기업의 경영상황을 들여다봐가지고 지식재산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저희 사업으로 풀어드릴 수 있도록 사업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컨설팅 기반입니다. 그냥 예산을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또는 그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제가 참여시켜가지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그 기업의 직원처럼 이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기반의 사업이고 쉽게 이해하시면은 지식재산에 관련된 기업의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를 제가 찾아내고 그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는 데까지, 긁어드리면 엄청 시원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가려운 곳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데까지 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기업의 직원처럼 역할을 한다. 직원으로 소속된다는 게 아니고요. 직원처럼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기관 사업들도 좋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다른 기업적 기관 사업들과 조금 더 좋은 장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 구성원들이 많지가 않죠. 조직 구성원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거의 가족 기업이거나 대표님 혼자서 여러 일을 하시다 보니까 두루두루 신경 쓰시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조금 부담을 좀 덜어드리거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같이 덜어드리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람의 생각, 그 아이디어를 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과정에서의 비용 지원도 제가 일부 해드리고요. 그게 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출원. 해외에도 출원하고 국내에도 출원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내 생각에 대한 권리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 과정의 일부를 제가 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 생각들을 사업에 적용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나는 기술 개발을 좀 더 해야 되고, 그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 시장에서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옷도 제대로 좀 입어야 되고 좋은 이름도 좀 있어야 된다. 제가 디자인 브랜드라고 하는데, 기술이 적용된 상품에 옷을 입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보면은 제품 자체의 디자인, 그리고 제품을 담는 디자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해드리는 거고요. 옷을 제대로 입고 좋은 어떤 기술로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은 이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브랜드도 만들어 드립니다. 해외 브랜드도 만들어 드리고 국내 브랜드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기존에 있는 브랜드가 있으면 진단해 가지고 조금 더 좋은 브랜드가 필요한지, 그 브랜드를 조금 더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의견들도 드려서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사업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은 요즘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만 온라인으로만 제가 접수를 받습니다. 특히나 지식재산은 사람의 생각에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산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 재산으로서 보호받은 생각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굉장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분쟁,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센터 직원을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센터는 전남 지식재산센터로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사업에 대한 결과물들을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제품을 천정형 에어컨을 만드는 천정형 에어컨 제품을 만드는 우리 기업이 있었는데 이름이 없어서 시장에 내보내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숨톤이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 드려서 상표로도 보호를 받고 있고요. 이거 만들어 드린 지는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이 기업은. 근데 왜 제가 이걸 우수 사례로 이렇게 보여드렸느냐? 지금도 쓰고 있고 이 숨톤이 이 시장에서는 상당한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야채수를 만드는 업체인데 브랜드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숨쉬는 야채수, 뭐 배 야채수, 도라지 야채수, 5가지 야채를 삶아서 나온 물을 상품화한 좋은 상품을 만드는 우리 사회적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으로 소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업에는 저희가 이렇게 참던이라는 이름도 만들어드리고 이 기업처럼 이렇게 브랜드를 디자인까지 멋지게 해드려가지고 기업에서도 아주 만족해서 쓰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거의 브랜드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는데 이 브랜드들은 거의 지금 바뀌지 않고 쓰고 있죠. 시장에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겠죠.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CI라고 하죠. CI. 회사의 이름인데 오랫동안 쓰던 회사의 이름을 이 회사의 로고 디자인이 회사의 정체성과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태양광 하는 업체인데 회사 이름 그대로 가는 거죠. 리뉴얼이라고 합니다. 리뉴얼. 브랜드를 리뉴얼 해드리는 결과물이 되겠고요. 마찬가지 회사 이름을 저희가 이렇게 식품 관련된 기업인데 헬스페이스라고 이렇게 리뉴얼 해드렸죠. 이런 패키지로 대부분 많이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판매하셔도 문제 없죠. 근데 기왕에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기 좋은 게 소비자 선택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패키지 선물 세트까지 그냥 포장지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이 어떤 소비자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만나는 소비자들 특성 분석까지 해서 상품 구성, 세트 구성을 제가 다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용이냐, 백화점용이냐, 프리미엄이냐, 뭐 중저가냐, 그러니까 엔드 유저가 누구냐를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맞춤형 포장 디자인 개발들을 저희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매하던 것을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판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일부는 저희가 만든 결과물들을 제작까지 해드립니다. 제가 개발했으니까 이제 인쇄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기업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일부 저희 센터 사업은 그 결과물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뭐 몇천 장, 몇만 장 이렇게 만들어드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지겠죠. 이렇게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진행하시는 사업의 결과물들, 그 상품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기왕에 경쟁을 한다라는 상황 속에서는 선의 경쟁을 좀 하는 과정에서의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품도 이런 제품을 아까 그 숨톤이라는 그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제가 제품 자체 디자인도 해드렸습니다. 샴푸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샴푸 용기를 이렇게 기존에 판매하시던 것을 이렇게 판매하도록 제가 용기 자체를 이렇게 개발을 해드린 겁니다. 그 수면 안경인데 수면 안경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시던 것을 제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판매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제 만든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치매 예방 제품인데 기술만 적용되는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마케팅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게 이제 시장 경쟁력을 좀 가져야 되고 이걸 구매하는 데가 지자체다 보니까 지자체 요청이 있었어요. 조금 더 디자인 쪽으로 조금 더 보기 좋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개발해드렸죠. 전남도로부터 상당히 많은 금액을 계약 금액을 받아가지고 전남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 그다음에 마을 경로당 이런 곳에 이런 제품들이 납품이 돼서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에 직접적인 저희가 지원 사업들, 특허냐, 브랜드냐, 디자인이냐 이런 직접적인 지원 사업들만 저희가 하기보다는 그거 외에도 컨설팅 기반 사업을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품을 어떻게 하면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느냐,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만든 상품의 온라인 마케팅 전략,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들도 저희들이 좀 제안을 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 상품을 이제 판로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판로처에서 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입점될 수 있도록 이런 제가 컨설팅도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위에 온라인 부분들은 다 상세 페이지, SNS 마케팅용으로 만들어진 것들인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사 촬영을 한다거나 디자인 작업을 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는 명확한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마케팅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사업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들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저희 센터는 전남도청 옆에 있는 전남중소기업진흥원 4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저희 센터로 오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현장에 찾아가서 상담을 드리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이제 업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전 허락을 받고 방문이 가능할 때만 지금은 이제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조건 현장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컨설팅을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센터 사무실로 오시거나 여의치 않으면 또 지역이 멀 경우에는 저희 상담 어플이 있습니다. 상담 어플을 이용하시거나 전화 주셔서 관련된 직원을 찾으시면 언제든지 오시지 않고도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2022년도 사업 공고가 나가면 검토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저희 지원 사업들을 기업 경영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구성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또 좋은 노하우, 나만의 레시피로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그걸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흔히 창업하고 3년 되면은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에 빠진다. 거의 다 폐업을 한다는 겁니다. 폐업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 관계자분들이 최소한 지식자산에 관련된 분야만큼은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에 빠지지 않고 평균 이상을 유지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업이 알아서 하실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쉽지가 않죠. 또 다른 부분들을 또 살펴보실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 센터 같은 전문 기관들을 활용하시거나 또 민간의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직원이 부족하고 여건이 되지 않고 내가 그 분야를 잘 모르지만 충분히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에 빠지지 않고 무형의 그 지식 재산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문제 없다. 기업 경영 잘 되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에 관련된 부분으로는 문제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응원을 드리고요. 또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또 열심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아마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자주 뵐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2022년 저희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과정 속에서 저희 지원 사업이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